안녕하세요. 힐링여행자입니다. 지금 시대는 100세 시대라고 하죠. 인생 100세. 100세라기보다도 현실적으로 한 80세라고 예상을 하면 인생을 전반전, 후반전 나눈다 그러면 40살, 40세까지가 전반전이 될 것이고 40세 이후의 40년은 후반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현재 전반전을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40세 이하가 되죠. 전반전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들보다는 후반전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주로 30대 후반부터 60대 후반까지입니다. 보시는 분들이 그 중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나이대가 40, 50, 60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현재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고 나가고 있나?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잘 살아나가고 수신제가 나의 가정을 제대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궁금증, 이러한 생각, 이러한 고뇌, 고심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은 점점 자라서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 자금도 필요하고 아직 이 나이에 내 집 마련도 못하고 그 비싼 몇 억씩을 하는 집을 빨리 사야 되는 상황이고 작은 집에 살아요. 좀 더 큰 집에 옮겨 살아야 되고 인생의 후반전인데 노후 준비 아무것도 안 해놨어요. 어차피 늙으면 그 힘없는 또 병들고 약한 그 나이 생활 때도 분명히 나의 생활인데 그때는 지금보다 돈의 중요함을 더 절실히 느낄 텐데 아직 노후 준비도 못했어요. 그러한 생을 살면서 많은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이 일반 서민들 대부분일 겁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그만큼 비례하는 수익은 없다. 이건 진리예요. 이런 말 있어요. 고수익을 원하면 고위험이 따릅니다. 저수익을 원한다면 저위험이 따릅니다. 제로 수익, 노 수익, 아예 수익이 없는 걸 따지면 그것은 완전히 원금 보존입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익 하나도 없는 원금 보존, 저수익, 저위험, 또 고수익에는 또 고위험이 따릅니다. 지금 제로 금리 시대입니다. 내가 버는 대로 열심히 절약을 하고 차곡차곡 은행에 쌓아둡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원금은 점점 불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라면값이 20년 전, 10년 전, 현재 어떻게 변해왔습니까? 짜장면 값이 몇십 년 전부터 어떻게 변해왔습니까? 버스비, 택시비, 이발료, 미용실료, 모든 요금 어떻게 흘러왔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는 버스비가 떨어집니까? 택시비 기본요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한 달 월급이 얼마입니까? 직장에 퇴직을 안 하고 꾸준히 다닌다고 보고 지금 현재 월급보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올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월급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 규모는 점점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모든 물가는 상승을 합니다. 그거에 비례해서 나의 수입, 나의 월급 또한 계속 상승을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모든 가치가 계속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넣어두게 되면 물가 상승에 의해서 화폐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는 것은 누구든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 수익은 봐야 되고 돈을 모아서
이 가치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은행에 가만 놔뒀다가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물가는 점점 오르고 상승을 하는데 화폐 가치는 그대로 있으니까 점점 떨어지게 되죠. 지금 현재 10만 원 가지고 시장을 가서 10개를 살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12개, 13개를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착오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5년 후, 10년 후가 되면 지금 10개 살 수 있는 걸 그때는 8개, 7개밖에 못 삽니다. 그러니 10만 원의 가치가 그때는 당연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몇십 년 동안 돈을 벌고 사회생활을 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노후에 보니까 빈곤 상태예요. 어떻게 살아온 것입니까? 결국에는 후회스러운 삶이 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노후에 보니까 빈곤 상태입니다. 그만큼 무계획적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이 계획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꼭 주식과 부동산을 얘기하는 건 아니더라도 지금은 은행에 가만히 넣어두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오히려 그 모아두었던 돈이 점점 떨어지는 시대예요. 차라리 금을 사세요. 국채를 사세요. 채권을 사세요. 무언가를 안 하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수십 년 전에 비하면 지금 100배가 오른 상황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면 앞으로 그만큼 또 오를 보장이 어디 있어요? 삼성전자 망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삼성전자가 망할 확률보다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망할 확률이 10배, 100배, 1000배가 더 클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이 삼성전자가 망할 확률보다 여러분들이 직장이 망할 확률이 훨씬 커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그 회사가 망해서 실직자가 되고 돈을 못 벌 확률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좋은 기업 다녀도 확률로 보면 삼성전자보다 망할 확률이 훨씬 큽니다. 북한에서 그동안도 보면 수년 전에도 미사일 쏘잖아요. 주가가 만약에 3% 떨어졌어요. 3% 떨어졌으면 얼른 사요. 주식을. 며칠 있으면 3% 그대로 올라가요. 며칠 만에 3% 벌었네요. 항상 그래 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또 미사일 쏘면은 떨어진 게 어떻게 올라간다고 보장합니까? 계속 떨어질지 누가 알아요? 네, 맞습니다. 전쟁 나면. 전쟁이 난다면 당연히 모든 것이 하향이 되죠. 전쟁이 안 난다는 조건 하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면 항상 미사일 쏴요. 뚝 떨어져요. 며칠 있으면 다시 그대로 올라가요. 항상 그래 왔어요. 그래요? 그러면 요즘 북한 심상치 않거든요. 좀 있으면 미사일 쏘겠네요. 네. 미사일 쏘면 분명히 떨어져요. 그때 딱 사두죠. 며칠 만에 몇 프로 벌어요. 은행에 3%를 벌려고 그러면 아마 지금은 한 5년 놔둬야 될 거죠. 미사일 쏘고 난 다음에 사놓다가 며칠만 지나죠. 그 3% 그냥 벌어요. 삼성전자가 그동안 참 잘 돼 왔어요. 앞으로 잘 되리라는 보장 없어요.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미사일이요. 쐈다 그러면 떨어졌어요. 올라간다는 보장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올라가요. 전쟁이 안 난다 그러면. 요번에 미사일이 또 언제 쏠지 모릅니다. 떨어지면은 한 20만 원어치만 사보세요. 며칠 놔둬보세요. 올라갑니다. 그동안 항상 그래 왔거든요. 사람이 생활 살면서 그동안 그랬다고 앞으로 미래도 그럴 것이다 하는 확률로 얘기하는 것이지 그동안이 100%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100%다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지금 현재 건강합니다. 일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돈 벌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지금 100% 건강합니다. 앞으로 100% 건강하고 돈 벌 수 있다는 확률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비유를 한다 그러면 사람이 한이 없어요. 사람이 생각만 조금만 바뀌어도 인생이 달라져요. 그동안 생각을 해왔던 고정관념들, 특히 안 좋은 생각들, 부정적인 거, 그런 거 버리시고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사람이 생각을 바꿔보면 1%, 2%의 인생이 달라지면 그거는 내 인생에 아주 큰 변화가 됩니다. 저는 무조건 위험을 감수하라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위험이 두려워서 은행에 그 귀한 돈을 놔뒀다가는 오히려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 과연 앞으로 나는 나의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는지 지금부터라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